예, 안녕하십니까. 할 말 있수다 제11화 봉사활동과 스펙 사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봉사활동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순수한 목적으로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봉사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봉사활동이 취업을 위한 경력과 더불어 사회활동을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남을 얼마만큼 도왔는지를 측정하는 이게 도구로 변질되었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봉사활동은 항상 다양한 축제 내지는 행사와 연관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축제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말이 수다와 같이 하실 분들을 찾습니다. 할 말이 수다는 대구대를 시작으로 대구 경북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합니다. 모집 부분은 연출, 제작, 홍보, 기획, 편집이며 학교와 전공 구분 없이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휴대전화 010-3131-5879로 전화나 문자를 주시거나 할 말이 수다 공식 페이스북 주소 facom.com/cast.daegu facebook.com/cast.대구 또는 트위터 JOURNAL535 전월 503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그럼 이제 할 말이 수다 이제 11화를 맞이했습니다. 10화를 넘어서요. 지금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거 혹시 이런 거 상두나 광렬이는 있나? 저는 저희가 무편집으로 내보낸 거 박정희에 대해서 할 말이 있었다. 편집 좀 했긴 했는데. 했어요? 좀 나름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열띤 저희끼리 토론식으로 했으니까 가장 기억이 남습니다. 그때 어떻게 보면 편집하기 가장 편했지. 상두 목소리가 커가지고. 원래는 내 목소리만큼 다 작은데. 작은데 내 목소리가 어느 정도 평균 정도가 되고 상도 목소리는 작고 광렬 목소리는 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다 조정해줘야 돼. 근데 우리가 참 와이어리스가 없는 게 진짜 한이 된다. 진짜 한이 돼. 상도는 기억에 남는 거 이런 거 있어? 없어요. 안 될 놈이에요.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그냥 기억에 가장 남는 게 프롤로그. 그때는 진짜 뭣도 모르고 카메라 딱 켜는 순간 애들 다 얼어가지고. 예, 그리고 이번에 11화를 맞이했는데요. 이번에 새로 저희가 모집 공고를 내서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예, 일단 박수 먼저. 예. 이분은 우리 학교고요. 예, 국문과에 지금 재학 중입니다. 그럼 일단 자기소개를 먼저 좀 해주실까요? 일단 모집 공고라고 하니까 모집 공고 지금 이게 게시판에 냈으니까. 네, 면접을 보고 오디션을 봐서 이렇게 힘들게 들어온 그거하고 느껴지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냥 아는 사람 그냥 게시판 보고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아까 전에 기억에 남는 거 그런 거 하셨는데 저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별로 없어요. 농담이고 그래서 같이 해보고 싶어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됐고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국문과 공과학번 박미경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역할도 좀 나눴어요. 상도 같은 경우는 이제 홍보 쪽으로. 예, 그리고 우리가 할 말이 있어도 공식 페이스북도 열었습니다. 페이스북 어떻게 되죠, 주소가? 검색하면 됩니다. 페이스북에 친구 찾기 잘 돼 있잖아요. 거기서 할 말이 수다 치면 딱 뜹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저희가 로그인 해가지고 대구대 학생들 다 친구 수가 무제한 날리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광렬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지만 이 장비와 그리고 이 스튜디오를 대여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계속 잘해줄 겁니다, 아마. 네, 계속 잘해야죠. 잘하는데 쭉 왔습니다. 요즘 이렇게 자연스럽게 근황을 넘어가나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편집을 하고 이렇게 기획안하고 제작을 하는데 저희가 진짜 이런 걸 하면서 느낀 게 10화까지 하면서 느낀 게 작가가 진짜 필요하다. 혹시 우리
학교 내지는 뭐 타 학교랑 상관없지만 작가를 지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한번 뭐 일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예, 그렇고요. 이렇게 새로 들어온 뭐 미경 씨라고 불러야 될지 미경이라고 불러야 될지 하여튼 아직 예, 어떻게 불러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미경이 같은 경우는 이제 타 학교 홍보나 내지는 이제 아는 지인들한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전파를 하는 아직도 우리가 듣는 사람이 많이 없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했기 때문에 예, 많은 사람이 이 얘기를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예, 그렇게 홍보에 지금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일단 소개부터 하고 예, 본격적으로 한번 아직 초대 손님이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아까 전에 모셔놓고 아직 한마디는 못했는데 저희 소개를 먼저 하고 예, 초대 손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할 말이 수다 예, 사회를 맡은 민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할 말이 수다의 이광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좀 쳐줘요. 내가 말하면 좀. 치고 있어. 알았어요. 예, 저 할 말이 수다의 양상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해요. 아니 해야지. 아직 할 말이 있수다가 어색한 할 말이 있수다 박미경입니다. 통일점이네. 예. 예. 아 그러고 보니 성별을 얘기 안 했구나. 아 근데 목소리만 들어도 성별을 알 수 있지 않나? 다 알죠. 몇 사람인지 알겠죠? 네 사람. 네 사람. 예, 그리고 이제 초대 손님을 한번 모셔봤는데요. 이분은 이제 봉사활동 그렇게 많이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벌써부터 이 봉사활동에 대한 회의감을 느낀다고 할까요? 이 스펙과 맞닿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절실하게 느껴본, 네, 그런 사람입니다. 일단 이제 자기소개를 좀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대학교 신문방송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김태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뭐 최근에 보면은 이제 봉사활동 할 곳이 많죠. 최근 이제 열린 부산국제영화제. 우리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날이 10월 오늘 며칠이지? 6일 아닙니까? 예, 6일. 예, 10월 6일 지금 토요일 2시인데요. 예, 오후 2시입니다. 최근에 부산국제영화제도 개막했고요. 가까이는 경북에서 이렇게 안동 탈춤 축제가 이제 10월 7일까지 내일까지 예, 마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축제에서 자원봉사가 어떻게 보면 요즘엔 필수라고. 요즘은 거의 막 지자체에서 돈도 별로 없으니까 굉장히 봉사활동 사람들 많이 모집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필수죠. 어쩔 수 없이 예. 해야 되는. 그래서 뭐 굳이 방학이라고 해서 따로 찾아가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학기 중이고 뭐 휴학생 특히 뭐 많이 모집하고 대학생들 중에서는 네. 그리고 뭐 취업을 위해서도 좀 많이 하고 이런 건데 이런 자원봉사에 뭐 양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진짜 요즘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수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스펙과 어떻게 보면 토익 점수하고 뭐 비슷하게 치는 너 왜 자원봉사 한 번도 안 했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정도로 요즘에는 봉사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리고 이 탈춤 축제 같은 경우는 예, 고등학생도 많고 그리고 영화제 같은 경우도 부산국제영화제도 예, 고등학생도 많습니다. 근데 이런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덜하다고 생각하지만 대학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그 스펙과 맞닿아 있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럼 태영 씨 같은 경우는 봉사활동을 어떤 거 하셨나요? 저는 첫 번째 한 봉사활동은 이제 아시안 브릿지라는 단체에서 하는 이제 필리핀 이제 다문화 가정 그 여성들을 이제 필리핀 부모님들이랑 만나게 해주는 그거를 촬영하는 봉사활동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구 단편 영화제에 이제 봉사활동하는 거였습니다. 그 필리핀 필리핀 다문화 가정 여성분들 이제 부모님과 이렇게 만남을 주선해주는 그러니까 그 아시안 브릿지가 국제 NGO 단체인데 그쪽에서는 이제 이주 여성들이 부모님들을 몇 년 동안 못 만나고 이러니까 그런 거를 만남을 해주는 행사였는데 그 행사를 이제 촬영하면서 이제 그게 봉사학점을 받는 이제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봉사 시간보다는 그거는 이제 학점을 채우려고 좀 하게 된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면 학점이 안 있으면 그만 학점을 안 준다고 했을 때 그러면 봉사활동 참가할 계획이 있었는지 되게 궁금해요. 이런 거 보면. 학점 안 주면 당연히 안 했겠죠. 그리고 뭐 학점을 안 주더라도 뭐 시간을 줬더라면 했겠지만 뭐 학점이나 시간을 둘 다 안 줬더라면 아예 시작을 안 했겠죠. 예. 예, 우리 둘 중에서도 봉사활동 안 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제는 안 하고 있지만 저도 회의감이 들어서 이게 갑자기 뭐 사람을 쌍갑에 쓰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한 봉사활동은 저도 아까 태영 씨와 마찬가지로 대구 단편영화제 야외 무대 설치인가 예 그걸로 봉사활동을 잠시 했었고요. 그리고 거창국제연극제에서 봉사활동을 했었고 이건 봉사활동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농활도 예, 농활도 봉사활동이죠. 봉사활동이지 뭐 봉사활동 뭐 하여튼 예, 농활도 한 3번 4번 정도 그렇게 갔습니다. 뭐 혹시 뭐 다른 사람들은 봉사활동 어떤 거 했나요? 저 같은 경우에 또 농활도 물론 갔었고, 저는 주로 친구 따라 강남을 가거든요. 친구 따라서 이제 친구가 복지기관 쪽에 있거나 아니면 친구가 사회복지 쪽에 많아서 친구들이 자원봉사 가자 하면은 거부가 한 번씩 가요. 가서 진짜 저는 주로 이제 센터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막 큰 기관 쪽에 안 가고, 큰 기관 쪽에 이제 세계유상 선수권 대회 그쪽에 서포터즈 모집했을 때 그것도 봉사활동으로 치거든요. 그때 가서 한 적이 있었는데 솔직히 거기 가서 진짜 봉사활동에 대해서 제대로 진짜 회의감을 들었습니다. 큰 단체의 봉사활동. 딴 사람들은 뭐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뭐 하는 아까 전에 뭐 대구 육상이라든지 뭐 부산 피플 이런 거 봉사활동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일단은 왜? 그냥 뭐라고 할까? 봉사라는 거는 그러니까 먼저 이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부산 뭐 그런 거나 대구 그런 거는 어쨌든 간에 그런 행사에 메리트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가서 자기가 해보고 싶다 요런 그 행사에 나도 이렇게 끼고 싶다 요런 마음으로 솔직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참가의 개념이지 봉사활동의 개념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리고 실천력이 좀 약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가는 그런 게 다른 걸로는 이제 저소득층 아이들 이제 공부 방과후 학습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거 한 몇 달 했었고 그 다음에 애기들 보육원 같은 거 이제 부모님들 안 계시는 애기들 이제 가서 그런데 몇 번 하고 그런 게 전부죠. 그러니까 뭐 농촌에 가는 것도 봉사활동이라고 친다면은 사실 그런 거는 저는 봉사활동보다는 연대의 개념으로 보는데 봉사활동이라고 한다면은 뭐 그런 것도 매년 갔었고. 그러면 네, 태영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봉사활동 저희도 그렇지만 계기가 어떻게 돼서 하게 됐어요? 그 처음에는 이제 저희 과에서 이런 봉사활동이 있는데 저희 과가 신문방송학과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촬영해주는 이제 필리핀 다문화가정 이제 이주 여성들을 부모님이랑 만나게 해주는 걸 촬영해주는 걸 이제 할 사람이 있냐 해서 그냥 처음에는 이렇게 솔직히 좀 별로 생각 없이 있다가 그게 이제 사회봉사학점이 1학점 주어진다 그 말을 듣고 좀 솔깃해가지고 사회봉사학점 1학점이 어떻게 보면 되게 크거든요. 학생들한테는 이게 또 계절학기 같은 거 들으면 돈도 많이 줘야 되고 이런데 그리고 1학점을 그냥 며칠 어떻게 고생하고 시간 좀 투자하면 딸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솔직히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렇게 자원봉사를 하게 됐는데요. 그러면 필리핀은 그렇게 했고 대구 단편영화제는 어떻게 하게 됐어요? 대구 단편영화제는 그건 진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친구들이 이렇게 그 저희 과방 같은데 이제 앉아가지고 컴퓨터로 뭐 이렇게 뭐 지원서 같은 거 작성하고 있길래 옆에 가가지고 뭐 하냐고 물어보니까 이거 대구 단편영화제인데 오늘까지밖에 이게 지원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래갖고 하길래 그냥 지원을 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대충 이래 적어내가지고 진짜 이게 뭐랄까 해야 돼 신청서 같은데 대충 이래 적어내서 지원을 했는데 이 친구들이 몇 명 많이 같이 신청했는데 친구들은 떨어지고 오히려 제가 된 거예요. 친구들이 떨어졌어요. 네, 친구들이 경쟁률이 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거기가 맨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신청서를 보고 이제 이 사람의 그러니까 신청 뭐 계기나 뭐 의지 이런 거랑 그런 거를 좀 보고 그 다음에 또 면접까지 보고 면접에서 또 떨어뜨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일단 그게 합격되고 나서 이제 대구 단편영화제 사무실 가가지고 면접을 보는데 좀 면접도 좀 어이없었어요. 면접을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면접을 보러 가긴 갔었는데 면접 보러 가서 뭐 질문을 크게 막 이게 뭔가 이 영화제가 대구 단편영화제가 잘 안 되고 있구나라는 게 거기서부터 좀 느껴진 게 뭔가 좀 뜨뜻미지근하게 면접이 이루어지고 뭔가 딱 갖춰진 게 없고 그 면접 장소도 좀 그냥 거기 대구 단편영화제 그냥 독립영화협회 자체가 조금 너무 소규모라 가지고 그렇죠. 열악한 환경이니까. 거기 막 질문도 조금 이상하고 질문이 어떤 거였어요? 질문은 그냥 솔직히 크게 그런 데 관심 있어서 온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뭐 최근에 감명 깊게 본 단편 영화가 있느냐, 원래 단편 영화 좋아하느냐.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그냥 제가 본 단편 영화 그냥 이야기하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 단편 영화도 그냥 작품성보다는 연예인들이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연예계 데뷔하기 전에 단편 영화 같은 거 많이 찍으니까 그 연예인들이 이제 데뷔하고 난 연예인들이 이런 단편 영화 찍었더라 이러면서 재조명됐죠. 그래 재조명되니까 그 단편 영화를 한 번씩 보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단편 영화들을 그냥 몇 개 이야기하고 그냥 면접 볼 때도 근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되더라고요. 그래도 붙여주더라고요. 그 중에서. 그래갖고 그래서 돼가지고 뭐 했는데 솔직히 진짜 별로였어요. 진짜 별로였는 게 그 무대 설치 아까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저희는 처음에 생각했던 게 무대 설치는 저희가 안 한 줄 알았어요. 왜냐면 무대 설치 너무 위험해가지고. 그 이런 말 써도 있지만 아시바. 진짜 너무 아시바. 위험해가지고 예. 그 철골 같은 걸 우리가 다 세우고. 했어요? 네, 철골이 어. 그러니까 그 일본말로 아시바라고 하는데 아시바를 실제로 와. 세우고 어. 이게 우리가 타고 올라가가지고 타고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 하고. 그건 자원봉사가 아닌데. 그러고 나는 그거를 그날 이렇게 어떤 아저씨들이 몇 명 왔길래 아 그거는 그 사람들이 하고 우리는 그냥 의자 같은 거 놓고 그냥 대충 무대 설치하고 사람들이 이제 홍보 더 해주고 이제 사람들이 들어올 때마다 이런 거 뭐 팜플렛 나눠주고 그런 걸 하는 줄 알았는데, 사람들 뭐 통제하거나 뭐 그런 거 하는 줄 알았는데 그 막 기어 올라가갖고 무대 설치하고 있고 진짜 위험했어요. 그때 여자애들도 막 무거운 거 들고 그때 다 하고, 그러고 밤 11시인가 거의 그때 돼가지고 이제 무대 또 해체 다 하고 참. 좀 되게 세상에. 열악했어요. 뭐 따로 뭐 발대식이나 이런 거는 하나요? 아니요, 저 그런 거 없었어요. 발대식 같은 거 없었고. 그러니까 발대식이라는 게 아니고 그냥 잠시 나와서 인사하고 들어가는 정도? 한번 그냥 따로 한번 그냥 불러서 인사라기보다는 그냥 모여서 이제 저희가 동성로에서 이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 홍보물을 만드는 걸 언제 같이 만들래 이런 식으로 한번 모여서 그냥 그날 같이 서로 봉사하는 사람들이랑 그 독립영화협회 사람들이랑 그냥 인사하고, 그냥 독립영화협회 사람들도 크게 와서 뭐 얼굴 비추는 그런 건 없었어요. 뭐 협회장이 와서 얼굴을 비춘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거기 밑에 좀 어떻게 보면 말단 그 직원들이 와서 그냥 우리한테 아 이런 거 좀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홍보해 주시면 좋겠다 이래서 저희끼리 이제 시간 되는 날짜 맞춰서 그 독립영화협회 그쪽 사무실에서 뭐 팜플렛 같은 거랑 뭐 피켓 같은 거 만들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전문성이 결여된 사람들이 전문적인 일을 하고 있는. 그렇죠.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휴학을 잠깐 했었는데 그때 이벤트 기획사에 있었거든요. 잠깐 일했는데 그 무대 설치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 업체에서 직접적으로 전문적인 업체를 불러서 하거든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거. 그런데 자원봉사하는 학생들한테 그런 식으로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실질적으로 그게 돈으로 환급하면 엄청나거든요. 돈은 받은 적 뭐하지? 없죠. 돈은 받은 적 없고 그냥 식대 밥은 그냥 뭐 점심이나 저녁 우리 인간적으로 봉사하는데 밥은 줘야지. 식대만 해주고, 그리고 그래도 그건 있었어요. 뭐 밤에 늦게 봉사활동이 맨날 늦게 끝나가지고 뭐 가면 이제 택시비를 준다거나 그런 건 있고 따로 돈 주는 건 없었어요. 근데 좀 놀랬던 게 경쟁률이 높다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 놀랐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내니까 다 되던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두 번에 거쳐서 서류랑 이제 면접을 통해서 그렇게 걸러낼 정도에까지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거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제가 하면서도 이게 봉사활동이란 이유로 저희를 되게 이용하려는 게 느껴졌는 게 제가 차가 있거든요. 차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대명동에 이제 극장에 이제 자기들 이제 물품 같은 걸 옮겨야 되는데 거기에 차가 한 대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소형차 같은 거, 아반떼 작은 거 그거 한 대 있어가지고 짐을 옮기는데 한 날 저한테 혹시 언제 시간 되냐고 차 좀 쓸 수 있냐고 이런 거예요. 차를 써요? 네, 제 차 좀 거기서? 그러니까 내가 차 끌고 와서 내 차 좀 쓸 수 있냐고. 내 차 새 차인데 산지 지금 이제 그때는 당시 뽑은 지 한 2달도 안 된 완전 2012년형 모닝이었는데 차를 빌려줘. 그래 말하니까 그 전부터 눈치가 계속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내 차를 쓰고 싶어 한다. 이게 왜냐면 짐 옮길 때마다 계속 저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오늘 올 때 차 끌고 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차를 안 끌고 왔다 그랬어요 맨날. 야, 이거 거의 뭐 그럼 차를 그럼 실제로 근데 빌려주거나 많이 그 봉사활동 할 때 많이 썼어요 차를? 아니 빌려 한 번도 안 빌려줬죠. 저는 그냥 제가 왔다 갔다 하는 데만 쓰고 왜냐하면 저는 잘했다. 그 정도까지 쓰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 친구도 같이 했었는데 제 친구랑 후배 한 명이랑 이렇게 해서 세 명이서 총 하게 되었는데 뭐 다른 학교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지만 제 친구가 그랬어요 저한테. 저 사람들 니 차 왜 이래 쓸라가 하면서 니차 끌고 왔다 하지 마라 하면서 막 이제 막 이런 요즘 카톡으로 그냥 제가 좀 늦게 도착하면 야 니 오늘 차 끌고 왔다 하지 마라 하면서 니 차 쓸라 한다 하면서 그런 거 카톡 막 서로 하고 막 그래갖고 차도 그래갖고 일부러 끌고 왔는데도 안 끌고 왔다 그러고 막 그랬었어요. 참. 근데 뭐 영화 그 봉사활동이란 게 특성상 일단은 영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지원을 하잖아요. 네. 부산 피프도 그렇고. 그러니까 영화를 하고 하는 사람들은 일단 그런 게 있으면은 무조건이라도 한 번이라도 해보고 싶어 한다는 이제 그런 심리를 약간은 이용을 하는 게 아닐까. 그 만약에 그 태영 씨. 태영 씨가 그 만약에 영화를 만들고 싶고 영화에 되게 관심이 있어서 그 봉사활동에 지원을 했다면 만약에 차를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또 손뜻 이렇게 빌려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영상에는 좀 관심이 있어요. 신문방송학과고 제가 좀 영상 분야로 또 하고 있긴 한데 그게 관심이 있는데도 그 대구단편영화제 하면서 되게 괜찮은 작품들도 많이 봤고 이래가지고 좋긴 좋았었는데 이게 그것까지는 근데 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렇게까지 내가 해줄 것까지는 그게 왜냐면 완전 돈이 있고 그러면 내가 거기서 뭔가 하나의 일조를 해서 뭔가 진짜 딱 이렇게 의미가 딱 저한테 딱 와닿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가서 또 해보면 진짜 너무 와닿는 게 되게 소규모에다가 그게 되게 싫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팜플렛 이런 거 그때 이제 홍보물 만드는데 그럼 이거 하면 뭐 사주셔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계속 돈 얘기를 했어요. 돈 없어서 안 되는데 돈 없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내가 봤을 때는 차라리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 그렇게 많이 제가 그때 봤던 인원들이 한 열 몇 명이었는데 저희가 같이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까지 안 쓰고 그 사람들 식비 아껴서 차라리 홍보를 더 하거나 대명동에 되게 구석진데 계대 대명동 캠퍼스 있는데 극장 그러니까 그쪽을 빌려서 썼는데 되게 구석진 데잖아요. 그쪽이 이제 뭐 그렇죠. 연극거리고 그렇긴 한데 솔직히 하려면 동성로에 괜찮은 그냥 소극장 같은 걸 하나 빌려서 그런 데서 상영하는 게 솔직히 대구단편영화제 알리는 것도 되게 좋은데 저희 부모님한테 이제 이번에 봉사활동 하게 돼서 제가 원래 자취를 하는데 그래서 집에 며칠 있게 되지 싶다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뭐 어디 봉사활동 하냐 그러니까 대구단편영화제라고 한데 하고 하니까 있는 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 신방과 사람들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대구에 영화제가 있었냐라는 식으로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사실 좀 그런 게 많죠. 네. 단편 영화라는 것 자체도 인디 문화고 자본이 유입되지 않는 건데 뭐 매스컴에 타지도 않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 자체를 모르니까 뭐 부산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하고 유명인들도 많이 오고 이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오히려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 난리가 나죠. 근데 이제 다른 여타 이제 다른 국제 영화제나 뭐 단편 영화제는 일부 소수 아주 관심 있는 사람 거기 관심 있는 사람만 지원을 하고 그 사람들끼리만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뭐 자본도 이렇게 돌아가지도 않고 뭐 그래서 그냥 진짜 이런 조그만한 이런 영화제나 뭐 축제 같은 거는 그냥 입소문 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누구 했었더라. 그래서 요즘에는 또 보여주기식도 있고 그냥 방학 때 뭐라도 해야 되는데 그래 뭐 봉사활동이나 한번 하고 이게 시간도 받을 수 있고 뭐 증명서 같은 거는 주더라고요. 그래도 증명서 같은 거는 주고 요즘에는 또 이력서에 이제 또 자원봉사 했는 거 쓰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아는 지인이 그러던데 그냥 졸업하고 나니까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원서를 쓰다 보니까 은근히 그게 후회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봉사활동 안 한 게. 자원봉사라니 요즘 다 이력서에 따로 나와 있죠. 네. 네. 그래가지고 그거에 자기가 적을 게 뭐 없다거나 그냥 뭐 한 개, 뭐 1회, 2개 이래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어떻게 보면 경쟁력에서 좀 밀리는 거라고 할 수 있다고 그렇고 시간 될 때 좀 많이 해놓고
그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저도 하게 된 거죠. 예, 근데 이게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문성 문제도 있고 그리고 매 회마다 자원봉사자들은 다 바뀌잖아요. 바뀌는데 이게 부산국제영화제를 계속 예를 들면 그 자원봉사자들끼리 커뮤니티도 형성되어 있고 이러니까는 뭐 이번에 13회를 맞았지만은 뭐 12회 때 했던 사람이 13회 때 했던 사람한테 노하우를 전수했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뭐 이런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대 하고 끊기고 한 대 하고 끊기고 이런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원봉사자를 그럼 관리하는 그 사람들의 전문성 이런 거는 어떤가요? 솔직히 그냥 그분들이 인간성은 좀 괜찮았는데 인간성은 이거는 인간성이 괜찮다는 네, 말은 그 사람은 착한데 네, 이런 그 사람은 걸로 착한데 그 관리할 줄 모르는 거지. 이게 전문성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영사실에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할 동안 영사기를 제가 이제 담당하고 켜고 끄고 이제 영화 한 편 시작할 때 영화를 켜고 이제 끄고 나가서 이제 무대 같은 거 불 켜주고 이런 식의 일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 이제 영화제가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그거 이제 스케줄 표대로 아는 그런 담당자들이 그런 걸 하는 게 더 맞는데 그런 걸 이제 자원봉사하는 학생들이 하고 있으니까 뭐 하다 보면 살짝 실수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거를 좀 영사기도 이제 막 가서 그냥 저희가 배우고 그냥 그쪽 사람들이 그런 영사기를 만질 줄 모른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실망했어요.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이 그러니까 와서 저희가 배우고 저희가 그거를 배우고 그쪽 사람들은 모르고 또 제일 어이없었던 건 이거예요. 진짜 이거는 정말 어이없는데 영화 이제 그쪽 이제 출품작들이 있고 그 출품작들 상영을 하잖아요. 그래갖고 그거 영화를 이제 사운드 잘 나오고 영화 끊기는 거 없고 편집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그거를 저희 보고 앉아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 영화를. 그러면 영화제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뭐 안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그 사람들이 안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랑 제 후배랑 둘이서 영사실에 있었는데 그거를 영화를 한 편 틀어놓고 나가서 무대 앞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침 거의 10시부터인가 11시부터인가 해서 거의 저녁 8시까지 영화만 봤어요. 진짜 그날 몇 편 봤어요? 약간은 좋은 봉사활동 같다. 몇 편 봤어요? 영화. 거기 있는 거 다 봤죠 저는. 그러면 그냥 봉사활동하는 기간 내내도 보고 그러니까. 와 근데 좀 어떻게 다 보면 봤죠. 좀 어이없다라는 반응도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들이 확인해야 되는 건데 우리 보고 확인하라고 하라고 있으니까 그것도 두 명한테 자주 막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몇 시간 동안 영화 보고 있으니까 그거 같아. 그런 거 있잖아. 몇 시간 동안 잠 안 자고 영화 보기 하는 그 기네스북 도전하고. 뭔가 모르게 난 습관 들었던 게 실험 집단 같아 느낌이. 막 틀어놓고 계속 봐라 확인해라. 뭐 실험 당하는 듯한. 일단 뭔가 체계적인 게 없다는 거가 맞아요. 제일 문제인 것 같고. 진짜 체계적인 게 없어요. 워낙 그 특성도 있지만 뭐 큰 단체도 아니고 뭐 그런 게 있지. 그러면 그런 어이없는 어떻게 보면 일도 일이 아니죠. 자원봉사 활동을 하셨는데 이 단편 영화제 기간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단편 영화제는 이제 영화제 딱 개막식 하고 폐막식까지 하는데 5일 정도 이제 상영하고 했는데 상영하고 다 한 게 5일 정도인데 그 전에 이제 봉사 저희가 한 횟수는 이제 그 전에 홍보도 하고 제작하고 뭐 그 전에 가서 저희끼리 모여서 어떻게 제작할 그 홍보물 제작할지 하고 그런까지 합치면 한 일주일 넘게 한 8, 9일 정도를 이제 거기 가서 했는데 제가 받은 봉사 시간은 80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딱 80시간 정도를 한 것 같아요. 하루에 왜냐하면 10시간씩. 예, 하루에 10시간씩 넘게 했었어요. 저희가 매일 11시인가 10시까지 가서 밤 10시 반까지인가? 까지 매일 했었거든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그냥 딱 적당한 시간을 받은 것 같아요. 저희가 딱 봉사활동한 시간에. 그러면 10시간씩 하셨으면 원래 법적으로 걸리는 거 아니에요? 8시간이 최고 아닌가? 8시간이 최고요? 아니 그 근로기준법에도 8시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 특근수당 붙지 그 다음부터는. 그래 수당이라도 받지 그래. 봉사활동 시간은 그렇죠. 근로기본중법이면 하루에 8시간 이상 안 되죠. 하면 안 되죠. 근데 그걸 근로로 치는 게 좀 그렇지 않나? 근데 봉사활동도 뭔가 제약이 있을 것 같은데. 봉사활동도 그렇다고 뭐 열 몇 시간씩 일 시키는 거는 또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봉사 활동을 열 몇 시간씩 이렇게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대구 단편영화제에서 10시간 이상씩 일했으니까 대구 단편영화제에 대한 봉사활동 시간에 대한 문제 그런 거 다른 데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그 싸잡아서 아까 얘기하기보다는 그 80시간을 받은 이유도 80시간이라고 하지 70시간. 80시간. 그러니까 한 이유도 아마 8시간을 하루에 줄 수 있는 최대 시간일걸요? 아닌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확실하지 않으니까. 예, 확실하지 않은데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봉사활동을 30일 했는데 딱 240시간 주더라고. 8, 3, 24잖아. 딱 맞아 떨어지잖아. 봉사활동 근데 30일 동안 뭘 했어요? 그 뭐지 연극제. 연극제? 한 달 동안? 응. 그러니까 실제 연극제는 7월 31일부터 8월 15일까지였는데 준비 기간 이렇게 하고 준비 기간 때부터 봉사활동을 쓴 거야. 그래가지고 와 진짜 그때는 진짜 여름이었거든.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였으니까 진짜 길었고 더웠는데 그러니까 그 겨울가 근처라서 크게 뭐 상관없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자원봉사를 하러 갔으니까는 이렇게 옷차림도 그렇고 막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다닐 수는 없잖아. 품이 단장하게.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있었고 하여튼 자원봉사라는 게 지금까지 태영 씨의 말을 종합해 보면은 이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과 비슷한 것 같아요. 좀 스펙이랑도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그런 자원봉사가 아니고 다른 의미로 계속 변질되고 퇴색되지 않는가. 궁금한 게 있는데 태용 씨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 막 의뢰받고 소개해가지고 가는 데 있잖아요. 보통 센터들이라 그러죠. 봉사센터 그런 데는 안 가봤어요? 한 번도? 예, 그런 데는 찾아가기보다는 그냥 학교에서 이렇게 뭐 있다 아니면 뭐 이렇게 포스터 같은 걸로 모집 이런 것만 보고 하지 뭐 굳이 찾아가서는 왜냐하면 솔직히 이제는 뭐 더 이상 자원봉사가 아니라 그냥 스펙이죠. 그냥 스펙 쌓는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거죠. 좀 되게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요즘 행사도 그렇고 어떤 기업에서도 서포터즈 뭐 자원봉사 서포터즈 이런 식으로 모집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진정성을 가지고 자원봉사를 할 거라면 진짜 센터에 가서 직접적으로 가서 나 어떤 부분에 뭐 봉사활동 하고 싶다 해서 연계해서 소개받아서 그렇게 가는 게 그게 더 지속적으로 되거든요, 봉사활동이. 근데 이렇게 막 단편적으로 막 1회, 2회 뭐 자원봉사 모집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안 가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거기 막 큰 스케일이 크니까 그런 데는 다 이력서에 한 줄씩 적는 걸 좋아하고 좀 나름대로 좀 의미를 못 찾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봉사활동 의미가 퇴색된다. 제가 센터에서 해본 경험은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채워야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학생이고 이러니까 무슨 뭐 시간의 제약도 있고 그러니까 포스터를 보고 자기가 지원을 해서 하기에는 제약이 많은 거지. 그러니까 센터를 찾아가요. 그 뭐 자치센터 뭐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럼 가가지고 이제 이런 학교에서 이런 시간 채워야 되는데 봉사활동을 하자 이러면 이제 단체로 가서 봉사활동을 몇 시간 하고 몇 시간 이제 도장 같은 거 받아가지고 학교에 내고 그러니까 그게 어쩔 수 없이 채워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의 의미는 알겠어요. 봉사활동을 가서 내가 요렇게 살고 있는데 뭐 얘네는 이렇게 힘들게 살면서 요런 어려운 아이들의 마음도 돌아보고 요런 마음이 그거 잘 풀렸을 때 얘기고 근데 그게 반대로 거꾸로 그런 마음이 있어서 봉사활동 가야 되는데 이제 봉사활동을 일단은 의무적으로 보내고 그런 마음이 생겨서 오는 애들이 그런 봉사활동에 대한 봉사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자 약간 그런 식으로 요즘에는 순서가 좀 바뀌었죠. 바뀌었지. 예, 그러면 그 자원봉사라는 게 억지봉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서울의 한 전철역. 학생들이 띠를 두르고 개표구 근처에 서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할 일 없이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40분 서 있다가 20분 휴식. 무엇을 하는가 했더니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봉사활동 신청을 늦게 해서 할 데가 없어서 친구가 신청해서 하게 됐어요. 봉사활동을 신청을 늦게 해서 할 데가 없어서 저 친구가 여기를 신청을 했어요. 왜 이걸 해야 되나? 네, 8시간 무조건 채워요. 이번엔 동사무소에서 봉사활동을 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보람 돼요? 어때요? 네? 보람은 안 되죠. 근데 왜 해요? 봉사 시간 맞추려고요. 지금 친구들 대부분 다 그런가? 네. 자원봉사.
말 그대로 스스로 원해서 하는 봉사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청소년 자원봉사는 봉사 확인서를 받기 위해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억지 봉사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청소년들도 요즘에는 봉사활동 많이 하잖아요. 뭐 우리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 봉사활동 많이 하는데 상도 같은 경우도 봉사활동 고등학교 때는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전 안 했어요. 해야 되지 않나? 의무적 수야. 의무는 아니죠. 맞다. 근데 방학 때 아니 의무는 아니죠. 20시간 채울 시 대학교 입학 시에 가산점을 줄 뿐이지. 근데 우리 학교는 의무는 그걸 아니야. 채웠어야 돼. 그 안 채운다고 졸업 안 한 거 아니에요? 그 교수님이란다. 고등학교 때 그걸 안 채운다고 졸업을 못 하는 건 아니죠. 맞아요. 솔직히 이제 와서 느끼는 건데. 맞아. 채울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공부도 못하고 내가 뭐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니까 이거라도 채워서 평균이 되자 이러니까 너도 나도 하는 거지. 플러스 마이너스지. 그냥 플러스지. 그냥 플러스. 그러니까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 그렇죠. 근데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그래서 정리를 제가 해보자면은 보통 이런 말 있잖아요. 학교에 이제 고등학교 때 3학년 1학기 때 저희 1학기 수시 했었잖아요. 수시 합격되면 걔들 2학기 때 공부하면 안 된다. 나중에 취업할 때 고등학교 성적표 본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실상이 안 그렇잖아요.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좀 애들 방학 때 놀지 말고 봉사활동 좀 하고 그리고 공부도 좀 해라. 꾸준히 분위기 흐트리지 마라.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대부분 봤을 때. 이제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 집에 동생이 있거든요. 고등학생인데 자원봉사 안 가요. 자원봉사 안 가요. 진짜. 좀 의무적으로 학교에서 몇 시간씩 베이스를 깔아줘요. 근데 깔아주는데 직접적으로 요즘 많이 안 가는 추세더라고요. 되게. 저는 이때까지 그럼 속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그거를 방학 때 내줘요, 시간을. 뭐 네. 10시간 채워. 그래 그 내줘서 그 도장 그래. 해와 이렇게 하면 이제 뭐 그 뭐지 소방서 같은 데 가요. 그래서 소방서나 소방서 뭐 3시간 보건소 이런 데 줬어. 가.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일 없죠. 우리 거기서 부를 거야. 뭐 어떤 문제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소방차 할게 없는데 닦았는데. 이제 일단은 가면은 여기서 맥시멈 3시간 뭐 이래가지고 주고 그거를 채워서 학교에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굳이 지금 생각해보면 할 필요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일기 매일매일 안 써도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치맛바람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모님이 그냥 도장 찍고 다 하는데 맞아요. 부모님이 대신 해준 기억도 있어요. 왜냐면 부모님들이 뭐 관공서나 그런 데 아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그 되게 흡수하게 돼 있어요. 지금이야 이제 그 뭐라 그러죠? 봉사활동 체계적으로 시스템 올리는 거 시간 온라인으로 옮기잖아요. 그런 거.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게 체계적으로 안 잡혀 있었는데 뭐 어디 무슨 뭐 동네 이장님한테 이거 봉사활동 몇 시간 체크 도장만 좀 찍어줘요. 하면 찍어주거든. 그 봉사활동으로 인정되고. 지금은 바뀌었어요. 결국에는 초등교육의 문제가 대부분 학교에서 많이 해주잖아요. 자체적으로 화단 줍기 이래 막 2시간 이래주면서 말이 돼 그게? 잡초 뽑기. 네. 근데 그러면 이게 자원봉사가 좀 스펙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건비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실제로 만약에 뭐 축제 같은 데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이 사람한테 뭐 얼마씩 뭐 시간당 최소한 뭐 시급을 4,500원씩 주더니까 4,580원씩 주고 일을 시키는 것보다 자원봉사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보장을 해서 사람을 수십 명씩 뽑은 다음에 내지는 뭐 수백 명씩 뽑은 다음에 일을 시키면 돈도 안 줘도 되지. 그냥 밥만 주면 되지. 내지는 뭐 기념티 이런 거 뭐 입고 다니는 옷 그런 그냥 쉽게 말해서 비정규직보다 더 못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그러니까 정규직보다 더 심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이 사람들이 돈 아끼려고 한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그냥 그 봉사활동 하는 데는 그 사람들이 돈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데 돈은 안 쓰고 이런 데 돈을 더 써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결국 자원봉사도 돈인가? 뭔가 상부상조하는 느낌? 우리는 너에게 스펙 뭐 한 줄을 줄게. 뭐 니네는 그 대신 노동력을 바쳐라 이런 약간?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좀 그렇게 변질되다 보니까 진짜 진심으로 봉사활동하는 사람들 좀 바라봤을 때 안쓰럽죠. 이상하게 좀 안타깝죠. 괜히 이게 스펙으로 봉사활동이 변질돼 보니까 기존에 있던 그 봉사활동의 의미를 못 찾고 그러면 지금의 진심을 담아서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좀 봉사활동이라는 자체가 좀 너무 부정적으로 비춰지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근데 요즘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자원봉사가 재능 기부라고 그러죠. 일종의 아까 아시아 브릿지 말씀하셨잖아요. 촬영했잖아요.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능력을, 기부하는데 보통 이거 기업에서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CJ 같은 경우에도 그 방학 때 이제 CJ에서 대학생들 상대로 해서 멘토링 같은 걸 했었어요. 중학생들한테 상대로 대학생이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이 중학생들이고 일반 중학생들이고 해서 멘토링을 했는데 기업들이 학생들한테는 일종의 스펙을 주는 거죠. 스펙 한 이력서 한 줄 주고 그리고 또 그것도 돈 혹은 아마 봉사활동 시간일 거예요. 막 그런 식으로 하면서 기업 나름대로의 PR을 하고 저번에 우리 PR 한번 기업 한번 이야기했었지 싶은데 그때 그때 언제였지? 뭐 언제? 우리 그때 스튜디오에서 공모전 공모전. 공모전이나 이런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좀 기업들도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봉사활동 이런 거 PR이니까 일종의 그래서 좀 많이 퇴색된 것 같고 근데 이렇게 막 스펙 중심으로 가다 보면은 결국엔 진짜 센터를 통해서 하는 봉사활동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좀 봉사활동도 일종의 문화인데 그럼 대안이 센터를 통해서 하는 건가? 센터를 통하는 게 그게 지속적인 피드백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보통의 기업이나 큰 행사는 1회 단발성이고 그리고 대다수 공중을 위해서 하는 건데 진짜 센터를 통해서 가면은 대부분 소수잖아요. 소수 밀착형이라서 사람이 돼서 이 사람과 맨투맨으로 얼굴 대 얼굴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진심 어리게 그 사람에서 알 수 있고 근데 이제 태영 씨나 그런 큰 기관 단체에서 하면은 솔직하게 말해서 그 봉사활동 통해 가지고 뭐 시민들이나 뭐 많은 공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알았다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영화제 대구 단편 영화제 총 몇 명이 자원봉사 활동을 했나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한 10명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10명, 한 12명 정도. 그러니까 자원봉사 활동을 올해 8월에 하신 거죠? 예, 8월 달에. 예. 근데 우리가 너무 대구 단편 영화제를 까는 예, 대구 단편 영화제 좋습니다. 많은 작품도 있고요. 경쟁작도 좋고 한데 너무 우리가 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대구 단편 영화제를 너무 까는 건 아닌가. 그리고 또 부산 국제 영화제를 너무 띄워주는 건 아닌가. 예,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근데 요즘에는 자원봉사나 뭐 봉사 그런 게 다 컨텐츠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영 씨도 마찬가지지만 센터를 통해서 봉사활동을 해서 뭐 거기서도 봉사 학점을 주긴 준단 말이에요. 봉사 학점이나 시간을 받으려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보다는 일단은 조금 흥미로워 보이는 거. 내가 갔을 때 뭐 탈춤이라든지 뭐 영화라든지 뭐 여타 다른 거에서 구하는 뭐 볼거리도 있고 뭐 컨텐츠인 거죠. 봉사활동도 사람을 끌어모으려면 그러니까 면접을 보고 몇 명을 탈락시킬 정도의 컨텐츠를 갖추면은 굳이 뭐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인 거죠. 내가 이 사람을 돈은 안 주고 자기가 하고 싶어서 찾아오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에 더 같이 잘해보자 이런 게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냐면 사람이 아쉽지가 않으니까. 맞아요. 그런 뭐라고 생각하냐면 남이 이제 나를 찾게 하면은 찾아오는 사람은 왠지 모르게 내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딱 생각을 하게 돼 있잖아요. 좀 대부분 상하관계가 형성되는 것 같아요. 좀 오히려 이렇게 자원봉사자들을 더 대우해주고 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맞아요. 그게 아닌 게 있죠.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비정규직이랑 뭐 정규직에 대하는 태도 뭐 그런 거. 예,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자원봉사 증명서 때문에 또 하는 것 같은데 아까도 처음에도 얘기하셨는데 그럼 만약에 증명서를 안 줬다면은 이 대구 단편 영화제 같은 경우는 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증명서 안 주면 가서 따졌겠죠. 그러니까 증명서가 없으면 제가 달라고 따졌겠죠. 그리고 왜냐면 증명서가 없으면 제가 했다는 걸 어디 보여줄 데가 없으니까. 왜냐면 전 이번에 그냥 하고 나서 바로 또 학교에 봉사했다고 이제 등록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거 등록해가지고 이제 봉사활동 80시간 했다 이런 식으로. 왜냐면 증명서가 있어야 학교에도 내가 했다는 걸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증명서가 없으면
안 했겠죠. 이게 진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도 자원봉사를 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했겠지만 증명서 때문에 하는 것도 솔직히 좀 있잖아요. 그치. 근데 그러니까 이제 와서는 그러니까 봉사라는 개념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개념? 봉사라는 개념이 제가 그 뭐 네이버 지식인에 검색을 해보니까 봉사라는 사전적 의미가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남을 위해 헌신하고 막 그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예, 남을 위해. 예. 그러니까 자기는 돌보지 않고 뭐 남을 위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전통을 계속해서 뭐 지켜나가는 것도 좋지만은 이게 안 좋은 부분도 있잖아요. 요즘에 뭐 명절 있었으니까 뭐 시어머니 그 음식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여자는 현재 세대에 맞게 바꿔나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봉사도 우리가 정말 진짜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이 사람을 진짜 미치도록 돕고 싶다. 나 아니면 이 사람은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봉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솔직히 이런 증명서나 이런 거 받으면 좋지만 안 받아도 그만인 그런 게 봉사라고 보는데 우리는 근데 이 증명서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봉사의 질이 달라지거나 그런 걸로 보지 않고 그냥 그거는 봉사에도 급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을 돕고 좋은 일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봉사에 대한 개념 자체를 바꿔버리면 스펙을 쌓는 봉사니 그냥 봉사니 봉사 계속하니까 좀 뭔가 이상하잖아요. 다양한 봉사가 존재하네. 그러니까 그걸 인정을 하고 우리가 개념 정리를 다시 현 세대에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 예, 그리고 저희가 계속 대구 단편영화제를 얘기를 했는데 좀 눈을 눌려서 해외 봉사도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태영 씨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워킹을 가셨죠. 네, 제가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로 한 2년 정도 있었는데 2년 동안 있을 동안 제가 봉사활동 한 건 아닌데 한국 이제 학생들이 워킹홀리데이를 되게 많이 가는데 가서 이제 호주나 바로 옆에 나라는 뉴질랜드 쪽으로 봉사활동을 하러 갔는데 그걸 또 호주에서 이제 워킹홀리데이를 해서 돈을 벌면 그 돈을 이제 또 자기 스펙을 위해서 그냥 자원봉사 이제 한 달 정도 뉴질랜드에서 봉사활동을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4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이제 내고 한 달 정도 이제 뉴질랜드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호주에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어떻게 보면 외국에서 봉사활동하는 게 추억도 되고 기억에는 많이 남겠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그냥 해외에서 봉사활동했다고 해서 그거를 더 높게 평가해주고 우리나라에서 했다고 해서 그걸 더 낮게 평가해주는 게 아니라 봉사활동은 어차피 다 똑같은 걸 하는 거기 때문에 봉사활동이라는 게 똑같기 때문에 어차피 좋은 취지로 한 거고 자기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하든 밖에서 하든 그거는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내가 저쪽에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 힘든 나라를 가서 봉사활동을 했다 다른 나라 가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도와줬다고 생각하지 우리나라에도 왜냐하면 힘들게 사는 사람들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찾아서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해외까지 나가서 그렇게 하는 건 좀. 예, 그렇죠. 우리 학교도 대구대도 그렇지만 해외 봉사 해외 봉사 몽골 다녀와서 사진 찍고 보도 자료 내고. 그럼 대다수 기업들이 진짜 카페맨에도 대학생 해외에다 봉사 모집해서 해외 가는데 좀 의미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바로 안에서도 못 사는 사람 많고 힘든 사람 많은데 그런 사람 봉사활동을 못 해주는데 그런 기업들이나 이런 큰 기관들이 해외 가가지고 돈 내면서 기사화 시키면서 봉사활동 하러 가는 게 근데 좀 우리나라도 못 사는 사람이 있지만 이렇게 좀 상황이 곤란한 사람이 있지만 이 사람들을 안 도와주고 해외에 간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해외 사람은 도와줄 수도 있어. 도와줄 수도 있는데 그걸 굳이 보도 자료까지 그냥 낼 수도 있어. 그까지 낼 수도 있다고 치자. 근데 그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해 말하다가 지금 잘못된 게 해외 봉사는 국가 PR이거든요. 국가적으로 이미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국가 이미지 맞다 그것도. 국가 이미지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못 살 때 우리를 도와준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원조해준 나라. 그 나라 어디인데? 그 나라가 뭘 도와줬고 그럼 우린 아나? 그럼 우리가 느끼는 만족일 뿐이지. 그럼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연극제 봉사활동을 했어. 난 저 느낀 것도 많고 좋아.
나만 만족하는 거지 정작 그 당사자들이나 그 사람들이 그거를 아느냐만 하는 거지. 그리고 이런 형식적인 그런 봉사활동이 과연 그 나라에 무슨 도움이 되냐 이거지. 예를 들어서 몽골에 간다 쳐. 한 달 동안 뭐 의료 지원해주고 뭐 먹을 거 주고 태권도 가르쳐주고 그럼 그 이후로는 그 사람을 놀리는 거지. 쉽게 말해서 한 달 동안 혜택을 주고 다 주놓고선 그래 우리나라 이런 나라다 하고는 돌아가는 거지. 그런 지속적인 봉사가 아니라 그런 단기적인 티내기 봉사인데 그게 우리나라를 피하라는 건 아니지. 아니지. 놀리는 거지. 내가 입장에서. 이거 반론할게요. 반론하는데 우리 학교에서 몽골에 갔어. 몽골에 자원봉사하고 문화탐방 갔어. 가가지고 철수했습니다. 철수했는데 거기 그걸로 인연을 해가지고 수교라기보다는 학교와 그 몽골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형성됐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해서 학교에 대해서 몽골과 인프라를 구축한 거지.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국가 이미지가 왜 중요하냐면 독도 문제 같은 거를 생각을 합시다. 독도 문제. 독도에서 왜 나오나 이거지. 그러니까 이것이 더 좋게 말하기 간단하게 우리 6.25 끝나고 미군들이 초콜릿 던져줘. 김미더 초콜릿? 그럼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흑백 논리로. 좋은 사람이지. 좋은 사람이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년 뒤에는 그 평가가 서로 다르다고요. 그 평가 다른데 굳이 그 봉사활동을 걸고 넘어져갖고 독도 얘기가 나올 필요 없지. 독도는 독도는 독도이고 솔직히 그게 우리나라 PR이랑 상관이 없는 거죠. 이게 너무 왜곡을 하는 거지. 이게 왜곡이 그럼에도 아니고 불구하고 우리 학교 그래 몽골 그래 잘한다 쳐. 그럼 한 달 그래 우리 돈 내고 80만 원 내고 그런데 그게 과연 진정한 봉사활동이냐 이거죠. 1년씩 2년씩 외국 나가서 봉사활동하는 사람도 있고 그 나라를 지켜주러 파병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를 무조건 그 국가 PR이라고 보는 것도 애매하지. 근데 그게 국가가 하나의 브랜드는 아니잖아. 장기적 브랜드지. 국가는 브랜드로 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 브랜드 팔 수 있냐? 우리 브랜드를 파는 게 아니고 이 이건 우리까지 배웠잖아요. 국제 PR 같은 경우에는 국가 이미지가 사회적으로 이제 이런 뭐 국가 아까 독도를 왜 말했냐면 이 독도나 영토 분쟁 같은 경우에는 국가 여론을 국제사회에서 국가 여론을 만들어야 돼. 주도적으로. 그러려면 국가를 알려야 되지. 대한민국 사람들 아나? 외국에 나오면 대한민국이 어딘지 아나? 이런 식으로 알려야지. 쉽게 말해서 일본 알아 몰라? 일본 알지. 중국 알아 몰라? 알지. 그럼 센카쿠 열도랑 그 문제에 대해서 알아 몰라? 알지. 누구 땅인데 그 땅이? 센카쿠 열도가 결국엔 그거잖아. 모르잖아. 중국하고 일본하고 영토 분쟁이 있는데 지금 실효를 하고 있는 데가 지금 일본이잖아. 일본이고 지금 중국이 지금 배로 와가지고 지금 전쟁 약간 좀 긴급하게 돌아가잖아. 그런 상황이잖아 지금. 네가 봤을 때 누구 땅인데? 그건 이제 모르는데 그래서 무조건 거기서 승패를 내야 된다면 국가 이미지 국가의 인지도와 이미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네 말대로 자기 PR이랑 국가 PR이라면은 일본이 더 유명해, 아니 중국이 더 유명해, 국방도 세고. 그럼 거기에 중국 땅이란 말하는 네 말은. 그거는 여론을 선동 안 하면은 답이 없어. 여론을 선동하냐? 전쟁을 할 거야? 보이지. 전쟁을 할 거야 그러면? 그럼 만약에 독도가 우리나라가 진짜요 6.25에서 벗어나서 경제 개발도 안 됐고 지금 70년대 수준이야. 그럼에도 실효지배 하고 있었잖아. 하고 있었지. 그러면은 근데 일본이 더 잘났으니까 일본 땅이란 말이야. 네 논리는. no. 그런 말이 아니고. 근데 PR이 왜 나오냐 이거지. PR을 해야 된다 이거지. PR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거는 순전히 자기 그 의지에 따라서 가는 게 자원봉사인데요. 봉사를 하는 사람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는 기관이 그렇게 하는 건 나쁘지 않다는 거지. 나쁘진 않은데 그게 PR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를 하면은 자원봉사 그 자체는 뭐 순수성인지 뭐 순수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순수성인지 스펙인지 그거랑 상관없이 PR이랑 관계 없다라는 게 상대 주장이고. 그렇죠. 그럼 만약에 코이카나 이런 데서 1년씩 가 해외에 그럼 그 사람이 우리 국가를 대표해서 가나? 아니잖아. 개인의 목적으로 개인의 위치로서 가는 거지. 이 사람 자체가 대한민국은 아니잖아. 근데 이제 대한민국 속해져 있는 기업이나 그런 단체에 가면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하여튼 그러면 광렬이의 주장을 정리하면은 결국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은 봉사활동이라는 좋은 일을 하면은 국가 브랜드 내지는 국가 이미지도 같이 상승할 것이다. 그렇죠. 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좋은 일의 이미지가 웃긴 거지 이게. 이미지라는 것 자체가 상반돼 있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미군을 예를 들자. 아프간이 파병 가서 그래요. 탈레반 세력도 총 쏘고 그래.
뭐 미군 입장에서는 그 테러 세력들을 없애겠다 이거겠지.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근데 되지. 그건 그런 양면성이 있는 건데 모든 일에. 근데 근데 그거는 근데 그런 거 같은데 만약에 미군 초콜릿을 던져줬어. 던져준 사람은 좋게 생각해. 던져줘서 먹은 사람 좋게 생각해. 근데 아닌 사람은 관계가 없는 거지. 자기를 도와준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겠지. 대한민국에서 뭐 우물을 파줬다더라. 우리는 안 파주나? 이런 거 우리도 파줄 수도 있겠지. 이런 거지. 이제 우물을 직접 파준 사람은 대한민국 알러브 코리아 뭐 이지랄 하겠 이래서 뭐 하겠지. 그러시겠지. 근데 그런 뭐 그걸 또 목적으로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또 목적으로 제1수단으로 삼고 기업이 봉사활동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이들을 봉사활동을 하는 거랑 외국을 시키는 거랑은 외국을 도와주는 거랑은 외국은 일단은 아예 그냥 죽음이 거의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코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해주냐 이 나라를 해주냐 우선순위이지. 그러니까 더 막 진짜 곧 막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러니까 뭐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저도 이거 해외 아동 2명을 지금 고등학교 때부터 후원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주위에서 하는 말이 야 우리나라 애들도 뭐 밥 못 먹고 사는 애들 많은데 걔네 도와주게 생겼냐고 그렇게 하는데 걔네들은 내가 보내주는 돈이 있으면은 한 달을 먹고 살아. 학교도 다닐 수 있고 물도 마실 수 있고. 근데 그 얼마 안 되는 돈이 3만 원? 3만 원이에요. 예. 그래서 총 이제 6만 원 이제 6만 원으로 두 아이의 그거를 제가 걔네가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편지도 써오고 이래요. 막 그 학교를 배우는 거지. 글을 배울 수 있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어쨌든 간에 국가에서의 뭔가가 있고 그러니까 내 개인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의 해외 이걸 선택하고 이렇게 우리나라 선택하는 거지. 뭐라고 정리해야 되죠? 아무튼 이것도 일종의 뭐 순서죠. 이 봉사활동을 파견하는데 일종의 국가 PR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해외 난민의 생존권, 자연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할 것이냐 그런 역할인데 근데 그게 두 개 다 들고 있는 것 같아요. 봤을 때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라. 저도 생각하는 게 국민이 말해도 동의하고 상도 말해도 동의하는데 그 국가에 가서 우리나라가 봉사활동을 하면 국가 이미지가 높아진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근데 동의를 하는데 그 소수 몇 명이 동의한다는 거지. 그 나라에서도. 그러니까 내 말은 그거죠. 코이카 이런 데 3년씩 봉사활동을 가요. 가면은 당연히 이제 자기 스스로도 우리 국가의 명예도 높이고 그런 생각은 하죠. 하는데 내가 이 봉사 3년 하면서 우리 국가 이미지가 높아지겠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우방도 늘어나고 독도도 자연스럽게 우리 땅이 되고 근데 그까지는 아니면은 그런 생각을 누가 하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그럼 그거는 계산적인 봉사가 그건 봉사가 아니라 계산적인 그건 정치적인 술수인 거지. 그까지는 그러니까 나아가기가 힘들다는 거지. 쉽게 말해서 우리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자. 말이 더 의무지만 2년 동안 봉사활동을 해요. 그냥 진짜 맞네. 2년 동안 봉사활동 생각 없이 가는 거지. 내가 가서 우리나라 전투력이 10% 뭐 향상되고 몇 시간 근무 쓰면서 그런 생각을 안 하잖아. 그게 당연한 건데 우리 지금 봉사활동은 하는 순간부터 생각을 한다. 이걸 하면 이제 어디 이력서 넣으면 되겠구나. 몇 시간 하면 되겠지. 몇 시간 하다가 빠져도 되겠지. 그런 식의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지. 멍청한 거고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군대 갈 때 그냥 휴가 언제 나올까? 입대할 때부터 그런 계획을 안 짜잖아. 근데 봉사활동 들어갈 때 그러잖아. 약속도 있는데 한 2시간 하다 뗄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면 이제 참여하는 사람의 진정성이지 그런 거. 진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그런 게 좋아서 가겠지만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는 거지. 이미 그럼 상당수가 이제 그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갈 생각을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시간을 때울까? 어떻게 하면 빨리 시간이 갈까? 그런 거의 차이지. 진짜 내가 이 할머니 머리 씻겨주기 좋다 진짜 우리 할머니 같다. 그러면은 진짜 그게 진정한 의미겠지. 그치. 그냥 정리를 좀 하자면 그냥 봉사활동 하는 사람 한 사람의 그 진정성을 상도는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나는 그냥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진정성을 가지고 해외를 갔을 때 그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고. 예. 그러니까 멍청한 거지 쉽게 말하면. 그런 의미인 거지. 나는 그래요. 봉사활동 하는 사람 난 그냥 멍청하다 생각해.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진심으로 하는 사람은 있겠지만은. 그렇지. 그럼 바로 옆에 대형씨 뭐가 돼? 우리 나도 뭐가 돼? 나 바보야. 근데 솔직히 난 멍청하다 봐요. 우리나라를 소위 말하는 엘리트 계층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진짜 그 사람들이 봉사활동 그런 거를 법을 만들고 만들면서 지네들은 하나? 안 하잖아. 소위 말해서 뭐 선거시험만 하지. 서울대 법대 뭐 연고대 법대 뭐 이런 사람들은 사법고시 치고 검사 되면 끝이고 뭐 이제 삼성 들어간 사람들은 그냥 뭐 SAT 공부하고 토익 공부해서 들어가면 끝이야. 지들이 생각하는 그거는 지만 잘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상위 계층이 갔을 때 니네 해라, 니네 좀 도와줘라, 니네 뭐 안 하냐. 그런 식의 이제 사고가 정치인부터 대통령부터 그게 만연한데 막말로 교수들이 하라 그래. 봉사활동 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 하라 그래. 지들은 안 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지들은 언제 앞장서서 뭐 담배꽁초를 주는 적이 있나, 뭐 풀을 뽑은 적이 있나. 그게 웃긴 거지. 모든 걸 우리한테 넘기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가 뭐 취업된다면 헌혈쯤이야 하는 그런 문제로도 또 귀결된 것 같아요. 네, 주변에 요즘 뭐 취업 못한 이 후배들 보면 저도 가슴이 참 답답하던데, 그렇죠. 예, 취업만 된다면 정말 뭐든지 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 종종 하더군요. 예, 그래서인가요? 최근 헌혈의 집에도 젊은이들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김지영 기자, 네. 취업하려고 피를 뽑는다는 얘기인가요? 네, 신입사원을 뽑을 때 헌혈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기업들이 늘면서 이 헌혈의 집에 청년 구직자들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덕분에 혈액 수급난 해소에는 보탬이 되고 있지만 이 헌혈이 취업 가산점을 위한 이 하나의 자격증이라고 생각하면 씁쓸하기까지 합니다. 취업을 위해서 피를 뽑는 것도 마다 않는 구직자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취재했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헌혈의 집입니다. 헌혈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 대부분이 20대입니다. 네, 이 가운데는 취업 가산점을 위해서 헌혈을 하러 오는 젊은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올해 29살인 취업준비생 박모 씨도 헌혈을 하기 위해서 이곳을 찾았습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헌혈 증서가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뭐 이력서는 한 80군데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다 잘 안 돼갖고 이번에는 뭐 헌혈뿐만 아니라 뭐 다른 어떤 거라도 이렇게 취업을 하는데 가산점이 된다 그러면 어떤 거라도 준비해서 이번에는 꼭 취업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절박하네요. 네. 대학 졸업을 앞둔 학생들도 미리 헌혈 증서를 준비하는 추세입니다. 대학생 최모 씨도 예외는 아닌데요. 최 씨가 갖고 있는 헌혈 증서는 모두 5개. 적지 않은 개수지만 최 씨는 취업 전까지 계속 헌혈을 할 생각입니다. 요즘에 취직을 하려고 뭐 대학교도 한 학기 더 다니고 석박사도 따고 자격증도 따고 하는 와중에 헌혈하는 게 뭐 10분 정도도 안 걸리거든요. 헌혈 10분, 15분? 그 정도 걸리는 시간이 앞으로 어쨌든 플러스가 된다면은 저뿐만이 아니라 가능한 사람들은 모두 하지 않을까. 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대학생 헌혈 인구는 지난 2007년 56만 2천 명에서 지난해 65만 4천 명으로 9만 2천 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네. 군인과 회사원 등의 헌혈이 각각 8%와 11% 정도 늘어난 데 비해서 대학생은 16.5%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대비되는 증가세네요. 네, 이 같은 증가는 취업 전형에서 봉사활동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 큽니다. 실제로 한국관광공사와 한국부패공사, 국민연금 관리공단 등을 포함해 일부 대기업 등에서도 헌혈을 봉사활동 경력에 포함해서 최고 5%의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네. 입사 지원서에 헌혈 횟수를 기록하는 헌혈 인증 이력서까지 등장했을 정도입니다. 네.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100인 이상의 기업 22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입사원 채용 시 출신 학교와 학과에 이어서 봉사활동의 비중이 10%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공인 외국어 성적보다도 높은 비중인데요. 그러네요. 네, 그만큼 봉사활동 경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업을 하기 위해서 너는 왜 이렇게 봉사활동을 안 했냐라고 해서 이렇게 헌혈을 계속하는 그런 사례를 뉴스에서 이제 찾아봤거든요. 봉사활동 시간이 없어가지고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원한 거는 이거 그게 왜 없냐고 식으로 하니까 그래서 헌혈을 했다는. 이게 취업이랑 또 이 봉사활동이랑 맞닿아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 취업이 이렇게 봉사활동이랑 자체가 어느 한 부분만 돼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취업도 연결되어 있고 학점이랑도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스펙이랑 연결되어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의 순수성을 점점 이렇게 계속 측량하는 거죠. 너는
뭐 200시간 했어. 수치하시고. 너는 400시간 했어. 너는 0시간 했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좀 문제점이 아닐까. 그리고 그럼 아까 그 해외봉사 하다가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 뉴질랜드에서 그 해외봉사 하는 걸 직접 보셨잖아요. 본 건 아니고 그분 이제 제 아는 지인이 그분이 하는 걸 뭐 사진 같은 거를 이제 왜 뭐 좀 색다른 경험이 될 것 같다는 건 생각했는 게 이제 한국인들이랑 봉사활동 해외 나가서 한국인들이랑 봉사활동 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이제 여러 나라 사람들이랑 진짜 하는 건데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추억도 되고 되게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추억 뭐 인간이 뭐 추억을 먹고 산다 그러지만 뭐 추억이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또 저는 항상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참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돈을 거기까지 쏟아부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돈 얘기해서 가끔씩 이렇게 생각나는 건데 보통 봉사활동을 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뭐 이렇게 축제나 페스티벌 내지는 어떤 행사와 관련돼서 보통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는데 자원봉사를 하는데 이 대구 단편영화제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이 대구 단편영화제를 한다고 지역 경제가 나아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역 경제가 나아지고 그런 것도 없을 뿐더러 그냥 대구 단편영화제의 메리트가 딱 하나 있다면 상금이 세다는 거. 이것도 또 자본주의 사회 돈으로 넘어가. 진짜 그거는 대구 단편영화제는 그 상 자체도 권위가 없을 뿐더러 권위가 없다고. 권위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도 저희 과에 그 아는 형님이 이제 거기서 애플 시네마라고 있는데 거기서 대상을 탔어요. 근데 그 형은 그거 하고도 대구 단편영화제가 별로 권위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냥 상금이 그 영화제에 비해서 상금이 왜냐면 1등을 500만 원인가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제 사이즈에 비해서 500만 원이면 엄청 많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그 형은 500만 원 탕자가 한 200만 원 정도 탔다고 하던데 그래도 200만 원은 많은 돈인데. 그러면 그 권위를 어떻게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내가 뭐 영화 감독이 되려나 그 뭐 그렇게 했을 때 누가 봤을 때 와 얘가 이런 데서까지 상을 탔구나. 왜냐면 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뭐 얘가 뭐 그러니까, 이 작품상을 받았다. 이 정도 메이저가 아니라는 얘기죠. 메이저가 아니죠. 이렇게 뭐 마이너죠. 마이너기 때문에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자원봉사도 하고 그래서 그냥 저는 그래요. 이게 봉사활동을 시키는 이제 단체에서도 자기들만의 그 봉사활동 이제 시키는 커리큘럼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런 임무 분담을 해주거나.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갔던 봉사활동은 뭐 똑같이 뭐 봉사학점을 받고 뭐 시간을 받았지만 첫 번째 건 되게 만족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되게 뭐 좋기도 좋았지만 뭐 뷔페 같은 것도 먹고 뭐 놀이동산도 공짜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영주 선비촌 가서 뭐 그런 데도 구경도 하고 해서 좋았지만 그래도 힘들기는 그게 더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촬영해야 되니까 카메라 들고 다니고 저희는 다른 봉사자들이 다 끝나도 그 사람들의 이제 저녁 시간도 이제 계속 촬영을 해서 그러니까 편집할 거를 생각해서 다른 봉사자들이 이제 봉사활동 이제 끝나고 이제 방에 들어가 쉬고 있어도 저희는 이제 카메라 들고 가서 이제 따로 인터뷰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더 했었는데. 이 지금 봉사활동 아시안 브릿지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근데 그거는 그냥 뭔가 이게 딱딱 커리큘럼이 딱 우리가 이 사람들은 이거 하고 이 사람들은 이거 하고 딱딱 짜여져 있었는데 이거 뭔가 이 대구 단편영화제는 그런 것도 없을 뿐더러 자기들이 이렇게 홍보물 같은 걸 다 생각해 놓고 이런 홍보물을 제작해 달라고 우리한테 얘기해 주면 우리는 그냥 제작만 해주면 되는 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뭐 기획까지 저희가 해야 되고 기획단이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는 솔직히 그쪽에서 다 한 다음에 왜냐하면 저희가 해놓고도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들면 좀 서로 안 좋아질 수가 있으니까 그냥 자기들이 해놓고 우리가 해주면 그냥 우리는 어차피 그냥 해주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름을 확실하게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뭐라지? 태영시 같은 경우에 지금 하고 있는 건 저는 일종의 기획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획단에서 주로 이제 액티브한 활동 부서 그런 그 기획 담당 이런 그런 식으로 되게 요즘 좀 작을수록 범위가 좀 작을수록 단체가 작을수록 이런 게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되게 좀 큰 곳은 체계가 딱 갖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 뭐 큰 단체에서 하는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는 커리큘럼을 다 짜놓고 그렇죠. 이쪽 부분이 뭐 주로 이제 팜플렛 나눠주고 그런 쪽에만 자원봉사가 필요하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데 주로 이제 태영 씨가 한
대구 단편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좀 워낙에 좀 작고 그리고 또 현재 재정도 안 좋다 보니까 제대로 안 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거기 대구 단편 영화제가 재정 안 좋다 하는 건 좀 뻥인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맨날 끝나고 하루하루마다 회식하거든요. 아, 술 진짜요? 먹고. 지원금 나오잖아. 그러니까 대상 탄 사람이 뭐 쏘는 날 있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대상 탄 날이 쏜 날이 뭐 하루라 쳐도 나머지 날들은 진짜 매일 술 마셔요. 가서 매일 회식해요. 그러니까 그 뭐 영화 감독들이랑 뭐 스태프들이랑 그 독립영화협회 사람들이랑 저희 뭐 그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랑 그냥 가서 그냥 저는 왠지 근데 거기 가기 싫어서 한 번도 안 갔어요. 네. 예, 그 방금 상두가 지원금 얘기를 작게 해갔는데 지원금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나오잖아. 네, 맞아요. 대구시에서. 예, 광역시에서 그 단편 영화제 돈 이제 지원해주고 다른 데 후원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러면은 영화를 만드는 지원금 지원해 주는 거야? 아니면은 그 단편 그냥- 영화사에 지원을 줘? 그러니까 예, 둘 다 해주고 이제 영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알기로는 그냥 영화 협회에 돈을 지원해주면 그 영화 협회에서 영화 찍는 그 애플 시네마가 이제 영화 협회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주고 그쪽에서 이제 만드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영화 협회 대구 광역시가 지원해주고 독립영화 협회 그 사람들이 돈을 어느 정도 뭐 영화 찍는 사람들한테 지원해주고. 근데 난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 지원해 주는 돈이 너무 터무니가 없을 것 같아. 영화를 찍는 데 있어서.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영화 찍는 데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근데 돈이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아. 일단은 단편 영화 수요 자체도 없고 누가 봐야 그렇지 뭐 누가 봐야 뭐 돈을 벌 거 아니야. 뭐. 그래서 사실 대구 단편 영화제를 하는 이유도 수용자를 많이 끌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일단 아직까지는 그런 분위기가 없잖아. 과감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 돈을 뭐 몇 년치를 다 때려박아가지고 하루에 뭐 몰빵을 한다든지. 근데 이러다 우리 타이틀 제목 바꾸게 생겼는데 대구 단편 영화제 봉사활동. 예. 그 아까 잠시 얘기를 하다가 제가 말았는데 지역 축제 내지는 이런 거 하면 대구도 좀 생기가 돌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안 그렇잖아요. 예. 그거 할 때 그냥 그거였어요. 저희들만의 잔치. 그러니까 신방과 학술제로 예를 들면 뭐 사실 탁과에서 아무도 안 오잖아요. 그냥 우리들만의 잔치. 우리끼리 만든 영상 우리끼리 보고 우리끼리 연극 연습한 거 우리끼리 보고 이런 건데 거기도 그랬어요. 그냥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뭐 봉사활동 하러 온 친구들의 친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오거나 뭐 그 스태프들 아는 사람들, 영화 감독 지인들 이런 식으로만 오지. 진짜 대구 단편 영화제를 알아서 오는 사람들은 정말 몇 명 없었어요. 타겟팅이 제대로 안 되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뭐 경북에서 열린 대구에서 열린 뭐 여러 지역 축제도 한번 여기 저희가 짚어본다고 했는데요. 이 예천사는 곤충 곤충 아이 엑스포 대박 났던데? 예, 대박 났죠. 70만 명이 와. 방문했던. 그런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안동 탈춤 가봤어요? 저 어제 갔었어요. 그게 재미없지. 재밌던데? 이상한 물건밖에 안 팔던데 그거. 그러니까 나 가서 막 탈 쓰고 난리 났었는데. 탈춤공원에서 저녁에 무슨 이상한 장만 보고 왔네. 그 공연장에서 봉산 탈춤이랑 이탈리아 그 뭐지 예술하고 막 그런 거 봤는데 탈춤 안 봤었는데. 재밌던데. 근데 거기도 어차피 자원봉사 다 들어가 있고. 자원봉사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근데 자발인가 그 정도면. 그때 봤을 때는 거기는 어르신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어르신들이 진짜 뭐 약간 서민복 그 머슴 복장이라 해야 되나? 그거 뭐라고 하죠? 머슴 복장이나 뭐 그런 옛날 막 종갓집에서 볼 때나 곤방대 들고 막 한복 같은 한복 같은 그런 거 입고 막 다 막 진짜 나이 지긋하시 어르신들 분이 돌아다니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도 돌아가셨다. 죄송합니다. 이거 한 순간에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도 다 봉사자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봉사라는 개념보다는 즐긴다는 그런 개념 있잖아요. 그쵸. 워낙 그쪽에는 안동이나 이런 데는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별로 없고 그러니까 워낙 그런 게 요즘에 부족한 그거니까 그 축제를 통해서 자기도 봉사도 하면서 이렇게 즐기면서 같이 상부상조하는 되게 좋은 전형의 봉사 활동이라고 할까? 약간 그런 거? 그렇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막 힘들어 보이신다 이런 느낌 없었고 막 즐기시면서 막 소탈도 직접 쓴다고 하시고 막 술 먹어서 막걸리가 좀 많긴 많았어요 막.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 좋았어요. 예, 그렇게 돼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역 경제 활성화도 한몫을 해야 되는데 시너지를 조금
너무 따로 노는 듯한 기분도 들고요. 효과 있는 것 같은데. 100억이라는데. 100억. 근데 그 예천 곤충 바이오 엑스포 그 무료표라고 무료가 하나? 아니에요. 그러면 표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머리가 좋은 게 약간 그런 게 있어. 대구 경북은 자존심. 내가 그래도 뭔데 한 100장 정도 사야지. 그런 거 알죠? 내가 낸데 뭐 이런 내가 거. 그래도 낸데 하면서 뭐 한 장에 7,000원 치면 내가 한 못해 한 30장 사줘야지. 그런 식의 그런 게 강하단 말이에요. 또 그런 게 강한 것도 있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군부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아빠가 그 공군 무슨 뭐 전후에 뭐 해갖고 뭐 또 전후에 뭐 돈을 모아가지고 100장 사가지고 뭐 100장 주고 이렇게 군바리들 이제 갔다 오고 그런 게 되게 많아. 그런 것도 있고 막 이제 웃긴 게 누군지 모르겠는데 중고나라 이런 카페를 보면은 꽤 많이 팔더라고. 암표. 예, 표를 그냥 암표인가? 할인해서. 할인해서. 그게 뭐 공짜로 받은 거니까. 아니지. 아니야. 강매를 당한 거니까. 강매라기보다는 이제 자기 자존심. 굳이 뭐 사라고 강요 안 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뭐 2장인데 근데 그 100장 사야지 뭐 이런 근데 이런 거죠. 지난번에 끝난 여수 엑스포 같은 경우도 맞아요. 막 강매하거나 내지는 가격이 뒤죽박죽이었다는데 내가 알기로는. 근데 예천은 그러니까 이게 한 처음에 이제 대량으로 하면 약간 할인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인을 해가지고 사는데 보면 이제 어른표가 7,000원인데 어른표로 이제 한 6,000원 팔고 애대표 1,000원 깎아가지고 파는데 그게 다 팔리던데 인터넷 보니까. 근데 저 안동 어제 갔을 때요. 안동에서 그 표 파는 거 있잖아요. 표 파는 것도 아는 사람이 그쵸.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조금 머리를 좀 놀랬구나. 비주얼이 있어야 되는데. 방금 영상 했어야 했는데. 네, 다시 하자면 방금 광렬이가 모자를 벗었는데 광렬이 짧은 머리 대머리 아닙니다. 대머리 아니고 삭발을 즐겨하는 친구. 네, 그래서 놀라서 웃었는데 아무튼간에 그 공무원들이 많이 사서 저희가 공짜로 갔단 말이에요. 그 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약간 그걸 행사를 하면은 그 지역의 공무원들에게 약간 싸게 판다거나 강매 분위기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 실제로 공무원들은 안 되면은 봉이니까. 공무원들이 봉인 것 같아. 해야 책임져야죠. 놀고 먹는데 그 정도. 에이, 곤충 뭐냐 소장도 있던데 4급인가 5급. 근데 곤충 가요 엑스포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바로 옆에 시장이 있는데 시장 상인들은 크게 여기 와서 물건을 산다거나 이런 게 못 느끼고 그냥 그 엑스포. 식당은 장사 잘 됐다는데? 잘 됐다는데 실제로 들어오면은 그렇게 막 잘 되고 한 게보다는 외부에서 온 손님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지역 축제 하다 보면은 그래도 여기서 와서 밥은 먹고 가겠지. 에이 그래도 기름은 안 나더라도 밥은 넣고 가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밥도 많이 싸우기도 하고 이런 식의 소풍 나들이 당일치기로 오니까는 그런 것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까 광렬이가 또 얘기했는데 좀 큰 규모라도 자원봉사가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최고 큰 규모라고 하면 대구에서 2011년도에 작년이죠. 예. 2011년도에 한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이 우사인 볼트도 달린 네 맞죠. 여기서 저도 자원봉사를 제가 이때 마지막으로 저는 자원봉사에 대한 회의감을 좀 많이 느꼈는데요. 이때 저희가 가서 자원봉사 실정을 하고 저는 언론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언론 쪽에 지원을 했는데 면접을 보러 저도 갔는데 저는 스타디움 근처에 가면 사람들이 좀 그래도 면접 보러 수천 명이 지원했으니까요. 좀 우글우글하고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내가 굳이 어딘지 몰라도 사람들이 좀 모여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딱 갔습니다. 와, 그 면접 보는 장소를 못 찾아가지고 처음에 사람이 없어 사람이. 사람이 없다고요? 내가 몇천 명이 지원했는데 셔틀버스를 그 당시 그 시간 때문에 시간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왜냐면 내가 오후 4시인가에 갔었거든. 그 시간이 쫙 나와 있는데 내가 오후 4시에 걸린 거야. 그럼 어떻게 여기서 그 중간에 수업도 있었는데 수업도 어떻게 보면 제껴가면서 들어갔는데 조금 그렇더라고. 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는 그 보통 그 자원봉사를 신청하신 분은 알겠지만 셔틀버스를 타고 이게 스타디움으로 들어가는데 그 대공원역인가 2호선 거기서 그렇게 타고 들어갔는데 2명 탔어. 나랑 개대생 1명이랑 2명 탔어. 나 그거 보고 야 이거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 그래서 이렇게 온 사람은 또 서명을 하래. 거기다 공란이야. 내가 날짜 중간쯤에 갔거든. 근데 거기다 공란.
없어 사람이. 지원만 해놓고 안 하는. 아니 뭐 면접은 미룰 수는 있는데 만약에 면접을 열흘간 본다 하면 난 5일째 간 건데 공란이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래서 마지막 결과가 발표됐지. 뭐 왜 왔냐 하는 식으로 이렇게 뭐 질문도 좀 하고 굳이 내가 진짜 태영 씨 말한 것처럼 면접을 왜 보이지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딱 가서 그래도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 되면 모든 공중파들이 다 와서 중계하고 해외 언론도 와서 취재하고 이런 그 큰 대회인데 세계 5대 스포츠 안에 들어가는. 근데 그 밑에 이제 서포트를 하는 자원봉사자들은 좀 소위 말해서 인권 미저량을 위해서 하는 건지 대구시가 돈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그런 식의 많이 느꼈고 그리고 다 합격을 했대. 근처에 불합격했다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규모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자원봉사 그 자체의 시스템이 문제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봉사 시간을 받았으니까 일종의 봉사 활동인데 대학생 서포터즈 그러니까 그 조직위원회에서 좀 독자적으로 이게 밑으로 된 조직이 있어요. 대학생 서포터즈 그런 데 있는데 어떠한 조직이 따로 연결해가지고 학생들 저희 대구대학교 학생 단체로 100대 명인가 100대 명인가 200명인가 그때 다 같이 했거든요. 봉사활동 했는데 와 진짜 봉사활동 시간 주니까 봉사활동인데 너무 좀 상하관계처럼 이루어진 것 같아요. 오죽하면 그 당시에 총학생 회장도 너무 주문하는 게 많아요. 총학생 회장이 주문하는 게 아니고 그 위에서 조직에서 주문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학생들도 그렇고 작년 총학생회 있었으니까 저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직 위에서 학생한테 뭐 좀 도와달라고 하면 우린 또 학생들한테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학생들한테 이야기해주기 미안할 정도로 그런 식으로 막 체계가 되니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일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좀 봉사활동을 하러 오는 사람한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예의로 진짜 체계적으로 좀 지원할 건 지원해주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뭐 기획이나 행사 진행도 중요하지만 일단 자기가 사람을 불러놨으면 사람 챙겨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런 걸 하라는 거지. 예. 기본만 알아. 기본만 해도 솔직히 우리가 이제 그다음부터는 더 열심히 하고 더 애착이 생길 수도 있는데 괜히 막 이건 뭐지? 죽도밥도 아닌 것 하고 오고 나니까 죽도밥도 아닌 것 같고 하고 진짜. 싶어서 갔는데 그 사람 태도가 막 의욕이 꺾이는 거지. 거기에 대한 행사 자체가. 괜히 막 학교에서도 교수한테 찌들 뭐 놀려져 뭐 어디 가면 다 놀려지는데 여기 내가 봉사하러 와가지고 여기서까지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 이런 느낌.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큰 행사보다 큰 행사 또 봉사생도 엄청나게 많이 뽑으니까 그렇게 와서 괜히 성질 내면서 오는 것보다 차라리 센터 자봉센터 가가지고 소수 사람들하고 선생님들하고 기관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소소하게 보내는 봉사활동이 저한테는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개인이 느낄 수 있는 건 적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 말이 맞네. 정답일세.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슬슬 마무리를 지을 때가 온 것 같은데요. 그럼 태영 씨한테 그러면 좀 뭐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 이 봉사활동에 대해서 뭐 회의감을 언제 그러면 느끼신 건가요? 그냥 이게 솔직히 제 마음에서 우러나서 했으면 이게 사람마다 차이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한 게 아니고 그리고 계속 머릿속에는 그냥 봉사학점이랑 뭐 시간만 계속 머리에서 맴돌고 있고 그래서 막 그것만 계속 생각하고 있으니까 뭐 다르게 내가 진짜 이거를 뭐 열심히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뭐 보고서 같은 거를 작성할 때도 있었는데 이제 학점을 받으려고 거기서 이제 보고서에서 이제 느낀 점 같은 걸 쓰는데 좀 빈말 적을 때 양심에 찔리지만 빈말 적을 때 되게 뜻깊었다 솔직히 한 개 더 뜻이 안 깊은데 되게 뜻깊었다 이런 식으로 막 적고 느낀 게 많고 다음부터도 더 많이 봉사활동을 해야겠다 봉사학점을 주면 이런 식으로 봉사활동을 주면 빈말 그래야지 그 점수를 주니까 봉사학점을 주면 봉사활동을 더 해야겠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봉사활동이 아니라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돈 대신에 그냥 학점 받으려고 한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럼 앞으로 뭐 계획 봉사활동에 대한 계획은 그럼 아예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저는 어떻게? 솔직히 하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스펙 쌓아야 되거든요. 저도 뭐 나중에 돈 벌고 취직해야 되니까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이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뭐 안 했을 때 뭐 제가 다른 경쟁력을 또 쌓아야겠지만 뭐 다른 경쟁력도 쌓으면서 있으면 또 이게 마이너스 효과가 되는 게 아니라 플러스 효과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든 간에 그래서 저는 계속 하긴 할 건데 그래도 좀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할 때 저처럼 안 됐으면 좋겠어요. 굳이 그런 것만 안 보고 제 마음에서 우러나서 힘든 사람들 잘 도와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태영 씨의 말처럼 진짜 이 자원봉사라는 게 정말 순수성과 진정성, 그 원래의 목적을 좀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트위터 아이디 JOURNAL5035 저널 5035로 보내주시거나 유튜브나 아이튠즈에 댓글을 남겨놓으시면 앞으로 그 의견들을 참고해 더 좋은 팟캐스트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예, 할말수다 제11화 봉사활동과 스펙 사이를 이제 마칠 때가 온 것 같은데요. 오늘 처음으로 같이 녹음한 미경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오늘 같이 한번 녹음해 보니까. 일단 뭐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아직 친해진 상태도 아니고 초면으로 봤는데 거의 이렇게 녹음을 한 거라서 일단 저도 좀 불편하게 말을 좀 했던 것 같아서 어떻게 나올지 지금 좀 기대되는 것도 있고 좀 부끄러운 것도 있고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오늘 그 강렬이 선배가 모자를 벗었을 때 그 비주얼. 아닙니다. 비주얼. 요즘 머리 기르다가 진짜 삭발기가 있어요 집에. 그래서 이상하고 이마가 좀 넓거든요. 해가지고 기르다 삭발해야지. 오늘 그래서 결론은 녹음보다는 머리가 기억에 남았다. 안돼. 그것 때문에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이런 거. 이렇게 딱 앞으로 이제 모자를 벗고. 보여주지 마 그냥. 왜요? 원하는 청취자가 있다면 올리는 건 어떨까요? 원한다면 올려줄 수 있습니다. 예. 또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저희가 또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이게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겠는데요. 이 봉사라는 게 사전적 의미가 이렇게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힘을 바쳐 애씀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봉사활동이 점점 스펙이라는 것과 그리고 취업이라는 것에 의해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한번 좀 되새길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자원봉사활동의 진정성과 순수성을 찾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재 어떤 시스템적 문제도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이런 시스템 문제를 포함해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지만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수많은 행사, 축제, 페스티벌 여기를 관람하는 관광객들과 그리고 이 행사를 또 진행하기 위해 쓰는 직원들 그리고 이 자원봉사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다 같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할말수다 제11화 봉사활동과 스펙 사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12화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